네네. 네, 선생님 정말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정말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오늘 더듬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제가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뵀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인공지능 그 AI 융합교육 연구회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참 그 저희 옛날식 표현으로는 번데기가 주름을 잡아도 될까 이런 생각으로 네, 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연구회 안에 그 구글 탐험대라는 그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현님 쌤 주도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안에서 정말 그 구글 공식 트레이너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수업 나눔을 하고 계신 그 한 꼭지를 제가 지금 맡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아무래도 파일로도 보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파일이랑 또 요 캔바 링크를 우선 채팅에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링크를 먼저 올려드리고요. 파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는 이제 교육과정 부장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게 2월 달부터 이쪽 업무가 저한테 넘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좀 작은 학교라서 정보부가 사실 없습니다. 정보부가 없고요. 어, 대신에 이 학적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정부가 올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알게 모르게 좀 저한테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 진급이라든지 이제 그룹 만들고 이제 배치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이제 2월 달에 하게 됐던 건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머리가 아팠던 게 제가 연구회 채팅에도 써놨지만 이거를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 정말 하나하나 만드셨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확인해서 그룹에 넣으시느라 3주가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시간을 잡고 하면 좋지만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GPT를 열심히 쥐어짜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GPT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GPT를 쥐어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수업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따가 이제 저의 학교의 예시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행정반이나 여러 특화활동반도 다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세팅을 그동안 매년 해왔었거든요. 제가 하기 이전에도요. 그랬을 때의 사실, 담당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장점은 학교가 너무 쉽게 이제 각 과목에서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불러와서 하나의 클래스룸을 열거나 아니면 공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어, 저희 학교는 제가 봤을 때, 안 쓰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요, 클래스룸을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90%에 가깝게 클래스룸을 활용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또 이렇게 그룹화가 잘 돼 있는 저희 학교의 장점으로는요, 심지어 창체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 교과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도 바로 아이들을 그룹화시켜서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어, 네, 요거 파일을 아직 안 올려드렸네요. 네, 파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학교의 어떤 행사나 공지, 학생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 좀 고생을 하면, GPT와 고생을 하면 그게 가능해지고요. 실제로 저는 요 그룹을 세팅하고 만드는데, 한 이틀 정도, 검토하는 데까지 이틀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네, 3주가 이제
이틀로 이제 축소되는 엄청난 마법을 경험하고, 아, 이것은 꼭 공유를 좀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오늘 연수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 사실 선생님께서 GPT를 활용해서 코드를 생성하시지는 않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GPT와 더 치고받고 싸우면서 저는 사실 두 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원래 그룹 생성을 한 번 했는데 클래스룸이 초대가 안 되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그 원인을 찾다가 이제 그 그룹만의 액세스 권한 설정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요거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GPT랑 계속 씨름을 하고 싸워서 오늘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코드는 진짜 GPT와 계속 검토를 거친 오류가 없는, 정말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코드를 선생님들께 이제 교환 안에 넣어서 드리는 그런 연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구글 그룹은 왜 필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을 잘 쓰지 않거나 이제 그 크롬 기반이 아니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요 구글 생태계에서 최대한 이제 학생들을 잘 모으고 그리고 잘 이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역시나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귀찮거든요. 우선 이 어드민 계정에 들어가셔서, 네, 다행히 제가 어드민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어드민에 들어가셔서 디렉터리에서 그룹을 찍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룹 만들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창이 이제 일괄 업로드긴 한데요. 이게 모든 그룹에 일괄 업로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CSV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성해야 되는 그룹이 대략 몇 개쯤 이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예측이 되실까요? 일반고에 계신 선생님들은 근데 이 그룹이, 김준호 선생님, 살짝 업입니다. 업입니다. 업. 100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선생님. 진짜로 150개가 진짜 나왔습니다. 왜 150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면 만일 세 반이 개설되면 기하 A그룹이 따로, B그룹이 따로, C그룹이 따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는 150개를 언제 이렇게 표면에 보이는 구글 어드민 메뉴를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그거를 학생을 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3주가 걸렸구나. 그래도 굉장히 손이 빠르셨네. 어떻게 3주만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GPT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이미 이제 저희 연구회에서 특히 여기 대부가 와 계십니다. 제가 김준호 선생님 그 앱스크립트 강의를 이제 GEG에서 듣고 막 감동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래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정말 자동화시켜주는 그 앱스크립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구글 어드민도 그렇게 굴러갈 수 있다. 그 지점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메일 기반 구글 그룹을 만들고, 근데 만들 때 당연히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새는 일 잘해주는 건 좋은데 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만일 API를 구매해서 하시는 방식이면은 이게 다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좀 절약하는 효율적인 그런 코드가 같이 좀 들어가 있게끔 GPT랑 계속 싸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그룹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코드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원클릭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코드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GPT를 이제 정말 계속 대화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사실 초반에, 아주 초반에 했던 방식은, 이렇게 한번 짜줘봐 라고 코드 짜고 넣었는데 튕기고, 그러면 캡처해서 그 오류,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서로 막 나중에 자기들끼리 충돌이 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GPT의 장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된 코드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요. 또 저도 어느 순간 걔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때 이 코드가 필요하구나라고 좀 스스로 코딩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인데요. 사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 좀 많이 혼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앱 스크립트로 코드 자동화시키고 생성되고 초대하고 이건 쉬운데, 제일 사실 품이 많이 드신 건 제가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틀 중에, 이틀도 아니죠. 하루 반 동안에 준비를 했던 게 사실 데이터 정리에 저는 사실 하루 반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또 건더기가 좀 주름 조금 잡겠습니다. 네. 그 해보다 보니까 정말 정제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이 이게 크게 오류가 없이 코드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넣으시는 그 지점이 조금 품이 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신 선생님들께서 이것마저도 자동화를 시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저도 계속 내년에는 조금 더 쉽게 더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준비한 것은 데이터를 조금 저희 손으로 만질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준비물로는요, 사실 요게 제일 많이 필요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계정. 그러니까 구글 어드민이 반드시 있어야 그룹도 만들고 학생들도 배치하고 이제 액세스 권한도 조정하고 이거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글 탐험대에는 올려드렸는데 제가 곧장 이 연수 자료부터 빨리 풀어드린 이유가 만일 구글 어드민이 사실 모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다 드리지는 않고 정보부장님이 주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아서 오늘까지 만일 이게 이 시간까지 준비가 안 되셨을 경우엔 추후에 또 그걸 얻어 오셨을 때, 이 슬라이드를 쭉 넘겨 보시면서, 아, 이때 뭘 넣고, 또 코드는 이게 담겨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우선은 자료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GPT가 생성한 앱 스크립트 코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데이터 소스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얻어 오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요 실습 1번에 스프레드시트 만들기에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선생님, 요거를 누르시면 아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A, B, C 열에 이제 그룹 이메일, 그룹 네임, 멤버 이메일즈 이렇게 해서 제가 예시로 5개 넣은 게 같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걸 같이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이제 4번 만들기로 아마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만들기로 가져가셔서 이제 선생님 걸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선생님, 네,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액세스 권한이요? 예. 정말 잠시만요. 제가 네. 권한을 잘못 지금 했나 봅니다. 잠시만요. 시험적 주제는 아직 새로운 디스크립터 지정을 하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거였는데, 버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 학교로 막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시트만 공유를 한 건데 그 아까 4번 만들기 누르실 때 보시면은 코드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신기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 앱 스크립트 파일 및 기능도 복사됩니다. 해서 아마 같이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트를 이제 공유드린 시트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은 그대로 다 넣으셔야 되고요. 선생님 학교의 도메인을 그대로 두셔야 되고, 이 앞에만 이제 멤버 이메일, 그리고 그룹 이메일, 그룹 이름, 요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실제로 저희 학교 만들어 놓은 거를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대로 그룹 이메일 주소나 그룹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징이 별로 살아 있을 필요도 없어서 그냥 2025년도에 선택 과목 001부터 시작해서 이제 150까지 쭉 이렇게 내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저희 분반도 사회문제 탐구가 EFG 이렇게 세 개나 열려 있고요. 그래서 요것마다 지금 다 새롭게 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그냥 쉽게 내려가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멤버 이메일이 사실 지금 가장 선생님들께 걸리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자동화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컴마로 분리된 이제 CSV 타입으로 주로 데이터를 많이 넣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애들 거 이름 확인하고 타이핑하시고 이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일을 두 가지를 우선 좀 갖추고 데이터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냥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데이터 관리가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일 그룹을 형성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이고, 만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동아리의 그런 명렬들 있잖아요. 그 명렬표에는 보통 이제 학생의 이름이 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 이름, 그러니까 그 파일에 시트를 하나 이렇게 밑에 추가를 하셔서 밑에 학생 이름 아이디라고 보이실까요? 네,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셔서 이제 만드십니다. 근데 요 페이지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구글 어드민이라고 제가 아예 그 제목에 박아놨던 이유가 사실 구글 어드민 권한이 없으시면 전체 학생의 그 아이디를 사실 아시는 방법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해요. 제 채팅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긴장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지? 예, 예. 그 혹시 선생님 학교에서는 학생의 아이디를 교사들끼리 공유를 혹시 하나요? 채팅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네, 방학초 김지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게 보통은 이제 공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의 개인정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의, 초등은 한 명당 한 개씩 만들어줘서 서로 아시고, 네. 사실 저희는 조금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요게 저희가 구글 그룹을 교직원 단위에도 저희는 사실 적용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교직원, 2025년도에 교직원. 그래서 각 파일마다 그 공유의 권한도 그룹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하나하나 넣지 않고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예 그 크롬 브라우저에 업무 링크를 박아놨습니다. 네, 이것도 구글 어드민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관리 북마크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서 좀 그 약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자주 찾아보시는 것들을 사실 여기에 제가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어, 여기 공유 문서에 가면은 학생 명렬뿐만이 아니라 학생 아이디도 좀
공유를 해서 2025년도에 우리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그룹에만 좀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구글 그룹에 활용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학생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지 않는다면, 그 구글 어드민 있는 선생님께 조금 부탁을 하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잠시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받으셔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엑셀 그 선택 과목이나 뭐 창체나 동아리나 이런 명료표 파일, 엑셀 파일에 이제 학생 이름 아이디라는 시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영어권 문화 C반에 이제 이거는 지난 작년 교무부 교육과정계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가셨던 이제 올해 선택 과목 아이들의 명렬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있으면 바로 이제 아까 만들어 뒀던 시트 학생 이름 아이디에서 이제 이 D2에 있는 이름을 찾아서 이제 넣어달라라고 하면 학생 이름에 따라서 네, 이렇게 촥 한번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얘는 누구지? 아이디가 뭐지? 이렇게 찾으실 필요 없이 네, 이렇게 한 번에 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거를 제가 슬라이드에는 안 넣어놨는데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자동화의 장점은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마구 달린다잖아요. 굉장히 쉽게 달린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동명이인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 이름 기준으로 아이디를 불러와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이름인지 아닌 이름인지를 확인을 애가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요 동명이인이 근데 한 학년에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두 쌍 정도? 한 1년에 두세 쌍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선생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아이디를 좀 조정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김민서라는 학생이 두 명 있었는데 가장 앞반에 있는 민서 아이디로만 계속 배치가 돼서 나중에 조금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아이디를 불러온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번에는 텍스트 조인으로 해서 아까 그 제가 저희 학교 만들어놨던 그걸 보면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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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CSV 타입으로 쫙 뻗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텍스트 조인, 여기 이 열에 있는 텍스트를 다 붙여주는데 그 구분하는 거는 쉼표야. 요거 하나를 찍어서 빈칸은 그냥 무시하고 달려줘. 그리고 범위는 얼만큼이야. 요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만들었더니 곧장 아이들의 주소가 한 번에 쫙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화시킬 구글 문서에 넣을 멤버 어드레스를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서 아까 제가 스프레드시트 공유 드렸던 네. 공유 드렸었던 여기에다가 이제 멤버 이메일즈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들께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값으로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수식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 값으로 붙여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텍스트 조인까지만 간 거면 진짜로 다 데이터 전처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 옮기실 때는 이제 컨트롤 C 한 거를 그대로 그 탭에 넣고 컨트롤 V가 아니군요. 컨트롤 Shift V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값만 붙여넣기가 컨트롤 V가 아니라, 어머, 제가 오류를 냈어요. 컨트롤 Shift V입니다. 그러면 값만 딱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생성이 된 게 아까 저희 학교 보여드렸던 네,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이시나요? 까마득하지 않으세요? 네, 저 약간 쾌감 느꼈어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구나,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쭉 다 내렸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여기 앱 스크립트라고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앱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저기로 들어가서 확인은 사실 제가 못 해봤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도 이 코드가 다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코드까지도 다 붙어서 네,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비스도 두 개 다 들어가 있을까요?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 서비스를 붙여놔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드롭다운을 하면 함수가 여러 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Create Student Group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면 그 다음 트리거로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함수들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눌러보실 필요 없이 가장 상위에 있는 이 Create Student Groups 한 번만 이제 실행을 하시면 곧장 실행이 돼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제가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지금 교사 김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올해 조금 바꿔 넣었습니다. 어드민을 제가 계속 만지면서 제가 거의 메인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학생 진급시킬 때도 이름에다가는 성이랑 이름 다 붙이고 그리고 성에다가 학번을 넣으면 굉장히 예쁘게 아이들을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번 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를 들어왔던 이유가 이거를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다행히 제가 다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자동화로 돌려놓은 그룹들이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 김동현 선생님 왜 우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전처리만 하면, 네, 그 후에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지금 한번 요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를 바로 넘겼을 때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 만들어졌다. 멤버가 추가됐고, 그룹 설정도 완료됐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멤버도 추가하고 그룹 설정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제가 저거를 한희표 선생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GPT랑 이제 열심히 놀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실 프로그래밍을 진짜 배워야 되는 초보라서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오류가 없이 어쨌든 다섯 번째까지 다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 이 코드를 권한까지 막 고려하면서 복합 코드로 이제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룹 만들고도 그룹 키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엉망이 오류가 한번 되게 크게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사실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그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교사 계정으로는 학생 그룹이나 계정이나 어떤 설정을 만지시는 것 자체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어드민 있으신 분이 최고 가지신 분이
선생님께 어드민을 잠시 또 부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어드민이 한 명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걸 좀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교육적인 이런 활동들이 필요해서 좀 잠깐 쓰겠다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갖고 간다 하면은 그 업무가 선생님께 몰려가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한번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애들 잘 묶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신 것처럼 일단은 오류가 없는 코드를 선생님께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붙여넣기까지는 스텝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선생님들께 다 들어가 있고요. 만약 혹시나, 네, 감사합니다. 에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코드 붙여넣기도 이제 그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여시면 아까 선생님들 그 앱 스크립트에 자동으로 복사됐던 그 코드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왔으니 선생님들께서 코드 보시면서 뭐 수정하실 부분들 수정하시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템플릿만 드리면 또 좀 저기 하실 수도 있어서 코드도 제가 그냥 바로 네, 구글 닥스에 붙여서 교환안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API 요 두 가지는 미리 검색을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드렸을 때 여기 기 붙어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선생님께서 처음 만일 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앱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시키시면 이 서비스가 밑에가 비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서비스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 어드민 디렉토리, 어드민 그룹 세팅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요걸 통해서 이 코드가 구글 어드민의 그 그룹을 만지는 데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템플릿을 드렸으나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도 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또 GPT랑 계속 대화를 또 하면서 아니, 최종 본능은 좋은데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너랑 내가 계속 있으면서 있었던 오류, 그리고 너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하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처음에 그룹키 not found라는 오류도 되게 빈번하게 떴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알게 된 거는 이게 2초 동안 정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자동화가 빨리 돌면은 이미 앞쪽에서 앞쪽에서 했던 세팅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다음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룹을 생성하고 이제, 뭐지? 멤버 이메일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룹에 멤버 이메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룹을 생성한 건 맞지만 그룹이 멤버 이메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안 보여서 그룹 키 not found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초 동안 요걸 지연시키는 슬립 2000? 네, 요거를 넣어서 좀 이렇게 지연시켜서 그거를 좀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네, 권한 충돌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문제는 이제 제가 뒷페이지에도 넣어두었는데요. 왜 그냥 그룹을 생성하고 애들을 넣으면 됐지 도대체 권한은 설정을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 창에서는 그냥 그룹과 애들 이렇게만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초반에 분명히 저는 다 만들어 드렸다고 하고 풀었는데, 네, 그룹 그 아이디를 다 풀었는데 초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룸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또 막 그 반나절 걸려서 막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권한 항목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제 이 가입을 할 수 있는가, 그룹을 누가 볼 수 있고, 멤버십은 누가 볼 수 있고, 이런 권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권장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와는 사실 제가 사용해야 되는 목적, 그래서 두 가지만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초대하든지 아니면은 문서를 공유하는 그룹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공지를 때리시든지 이렇게 밖에는 사실은 그룹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요 권한에 맞게끔 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했고요. 근데 GPT도 너무 혼란스러워 하면서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오류를 일으킨 끝에 결국엔 잘 조정이 돼서 코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템플릿에 있는 거를 이제 자동화 시키셨을 때는 클래스룸 초대에서도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들어가실 거예요. 네. 가끔은 그룹이 그 초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초기에. 네. 그래서 그런 오류도 좀 보고를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로 GPT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왜 처음부터 데이터를 다시 훑어서 내려와야 되니? 문제가 생길 때. 만일 너가 검사를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애들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안 하는 게 얘한테도 효율적인 거고 제 시간도 아끼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룹 중복도 하지 않게, 멤버도 중복 추가하지 않게, 이런 함수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API 타이밍 오류는 앞에 그 1번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엉키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재시도를 할 수 있게끔 코드가 짜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GPT 덕분에 저도 막 아, 이런 코드가 이래서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거를 제가 귀납적으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다 되실 겁니다. 제가 요거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클래스룸도 곧장, 그 클래스룸 부르시는 거 혹시 아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한번 더 보여드리면,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되게 3주 동안 어떤 선생님이 고생은 하셨지만 이거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그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우리 학교를 거쳐가신 전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른 학교 어떤 이런 정보나 기술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약간 상담 비슷하게 해서 갔을 때, 같이 강의를 나가셨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떠하셨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선생님 학교에서는 그룹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까지 했다간 담당자가 죽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 네. 아, 이거 보셨군요. 네. 네. 이디유 플러스. 네, 맞습니다. 이디유 플러스 넣었고요. 네. 아, 저희가 작년에 그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여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돈 많은 학교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갈려 나갔습니다. 네, 그, 네, 그, 아무튼 다른 학교는 그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드리지 않는 이유가 담당자가 너무 고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 학교도 매년 다른 선생님들께서 3주씩 고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만큼 보이시죠? 이게 올해 것만 하더라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영어 2학년 1반부터 2학년 2반 이거 어이쿠 죄송합니다. 절대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 심지어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
내가 이제 여기 3년째 근무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이런 게, 저희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이시죠? 저희 막 사제동행 프로젝트, 진로 발표대, 이것도 다 클래스룸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룹으로 묶여서 이렇게 아이들을 일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형성되면요. 클래스룸에서 사용자에 들어가시면 학생을 한 명 한 명 보통은 초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진로 영어였으니까 진로 영어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뒀던 그룹이 뜹니다. 지금 여기 2반이니까 2를 눌러서 초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일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한테 초대를 보내고 아이들이 직접 눌러서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도 그룹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메일 입력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올해 3학년도 맡게 되면서 교육학이라는 전공을 좀 같이 맡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육학은 굳이 클래스룸을 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따로 패스페일이거든요. 교양이라서. 따로 막 엄청나게 학습물을 관리해 줄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그 발표 자료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서로 그걸 보면서 공부할 것도 아니라서 저는 아예 클래스룸을 안 만들었습니다. 교육학은요. 왜냐면 저 이거 되게 아깝거든요. 이 좋은 이 템플릿을 하나 만들려면 이거에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선생님? 굳이 필요하지 않은 클래스룸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답답한 거는 애들한테 공지를 써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편지 쓰기 누르시고, 네. 이렇게 교육학, 저는 H반 가르칩니다, 올해. H를 누르고 메일을 쏘면 이 아이들, 교육학에 들어있는 아이들한테 일괄로 그냥 공지가 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룸을 로 바로 데리고 와서 사용하기 혹은 클래스룸이 없어도 Gmail에서 일괄 그냥 확성기 되듯이 공지 뿌리기 이런 용도로 그룹을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직원도 제가 그룹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링크가 있어도 사실 보통은 그 도메인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유가 되게끔 일반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공유 옵션을 보시면 제가 잘못해놨죠, 사실은. 네. 휘봉고등학교 링크가 있으면 다 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사실 제가 위험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왜 위험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선생님. 네, 김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도 이 도메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있으면 애들이 다 이런 데이터를 막 갖다가 써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서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아니었네요. 제가 정리를 못한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네, HB Teac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교직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저것도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룹도 그룹화를.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룹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룹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저도 한번 시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서 공유도 그룹별로 사실은 될 수가, 아, 저거 진짜 좋네요. 각반 그룹을 묶으면 학년 그룹이 되네요. 아, 저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아, 다음번엔 저렇게. 네. 저 왠지 내년에도 이 업무 헤어날 수 없겠는데요. 저런 게 보여지고 좋으면 저는 내년에도 이걸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예, 25년도 교직원인데 숫자는 안 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보이시죠? 2025 교직원. 네. 그래서 요렇게 해두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이제 교직원은 뷰어로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시키고 이메일 올림 안 보내고요.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일반 액세스는 아예 풀러버리면 네, 보이시죠? 교직원 그룹에 속해 있는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67명은 이거 다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링크가 있어도 이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는 그룹, 물론 그 조직 단위에서도 하시겠지만 조직 단위는 지금 이 공유할 때는 안 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룹으로 분리를 하셔서 교사분들께만 계속 드리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셔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 기겁하셨을 텐데 이 파일 잘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제가 일부러 수식 다 좀 남겨서 캡처를 했습니다. 네. 아, 쉬운 데는 그냥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본 생성해서 가져가신 그거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코드 박권 선생님은 다 손보시고 하실 능력이 되셔서 또 손보시겠지만, 네, 혹시나 저처럼 코드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그냥 오류가 없게끔 여러 번 돌려보고 확인하고 추가하고 해서 이제 만든 코드라서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은 오늘의 일반고 진급관리 팁 제가 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지난 겨울에 그 이수진 선생님께 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제 스타일대로 좀 이렇게 바꿔서 해봤던 부분인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연수가 그 구글 트레이너 취득을 위한 그 구글 탐험대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이제 그 김동영 선생님께서 더 확산시켜 주시고 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떨리지만 그래도 네. 템플릿 공유는 선생님 혹시 요 그 캔바 링크 있으실까요? 캔바 링크에서 그 스프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연수 피드백 설문지를 눌러주시면 네, 링크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문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희 학교는 크롬북을 모든 학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까요? 연수 피드백 설문지가? 네, 여기 피드백 설문지를 누르시면 네, 되는데요. 제가 여기 채팅에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꼭 트레이너가 돼서 선생님들을 더 찾아다니면서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런 진급 처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쉬워져야 이런 LMS도 잘 이용하게 되는 거라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더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그 링크로 그 연수 피드백 설문지 좀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 개인적인 경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영감, 나누고 싶은 의견, 기타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보시면서 막히거나 궁금한 부분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광운인터넷진흥고의 김동현 선생님 혹시 한마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바쁘시고 좀 이렇게 학교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셨는데 이렇게 어, 좀 저희 학교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아, 네. 저도 이렇게 계정을 받아서 어드민 계정을 받아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귀한 강의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저기 연구회 채팅방에 제 채팅은 그 채팅 가능한 프로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시면서 또 막히시는 점이나 어려우신 점 있으면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회에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서 김정은 선생님의 느낀 점이나 또는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놀라지만 정말 이 쉬셔야 되는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에 항상 이렇게 배우고자 저희가 함께 모이고 또 네, 그 질문도 하고 배우고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제가 너무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덕분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귀한 연구회에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혹시 선생님들 중에 그 연수 피드백 그 설문조사를 아직 안 해주신 선생님 계시면은 한번 좀 링크 주소로 그 접속하셔서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don 선생님 지금 좀 시간이 빠른데 마무리 멘트로 끝내도 될까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아, 네, 뭐 너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 김준호 선생님께서 나눔이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켜셨습니다. 또 아, 우리 또 한번 우리 또 김준호 선생님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김정원 선생님 정말 반갑고요.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마이크를 킨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아까 김정원 선생님이 이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한 시점과 그 이전에 되게 힘들게 어떤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신 걸 보고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바로 이전의 선생님 같이 제가 정말 고생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오늘 그룹 관련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주, 저는 지금 한 3달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3달인데도 아직도 진급 처리를 못하고, 식당 딱 입력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정은 선생님 얘기 듣고,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오늘 좀 전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바로 그 아까 되게 힘들게 고생하셨던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몇 달이 걸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오늘 이후에는 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마이크를 입으로 딱 끼고 기다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 선생님. 예, 어,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김준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열정적으로 사례를 나눠주신 김정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희봉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구글 어드민에서 쉽게 그룹 만들고 관리하기 핏 챗GPT 앤드 앱 스크립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평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AI 융합교육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